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정장 TV입니다. 자, 오늘 NHN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6월 들어서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NHN. 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카카오, 그 다음에 5월부터 강세를 보였던 SM. 자, 이들의 먼저 치고 올라간 종목군들의 사례를 보면 NHN이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앞에 카카오 SM을 사례를 통해서 NHN 목표가를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NHN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 시장이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좀 주춤하고 또 소외됐던 또 바닥에 있던 종목군들이 새롭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 NHN 우리가 공략을 잘만 한다면 또 큰 폭의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누차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던 상황이죠. 아직 멀었다, 이런 어떠한 슬로건 아래 NHN 오늘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종목군들이 워낙 뭐 카카오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그죠? 많이 노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NHN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장에서 많이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많이 노출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NHN 아직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아직 저평가 국면에 있는 NHN 공략을 해보면, 자, 큰 수익률로 우리가 한번 2021년도 또 효자 종목으로서 한번 등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NHN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NHN 새롭게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미 있는,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연구소 유료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만 뒤에서 한번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HN 우리가 익숙한 그런 회사긴 합니다만, 글쎄요, 언뜻 뭐 게임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인터넷 회사 같기도 하고, 예전 네이버랑 같은 회사였는데 분리가 됐다, 뭐 이렇게만 대략적으로 알고 있고, 뭐 페이코, 사이버 결제, 모회사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뭐 그 정도만 기업 내용을 알고 있어도 NHN 크게 무리는 없다는 관점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뭐 기업 내용 살펴보기 전에 최근의 위치가 어땠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NHN입니다. 그죠? NHN 흐름. 5월 말부터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NHN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그죠? 굉장히 오랜 기간. 좀 길게 보니까, 아이고, 이게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구나. 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국면에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정배열 전환되는 그런 종목군이 굉장히 큰 상승, 슈퍼 사이클이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NHN이 딱 거기 걸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도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아주 뭐 급격하게 강세를 보인다거나, 그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찔끔찔끔 올라가는 그런 어떤 성향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길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주봉상으로도 이제 바닥에서 한 3개월 정도, 3주 정도죠. 이거는 3주 정도 올라온 그런 모습이고, 월봉상으로는 한 달 딱 오른 그런 모습이 바닥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양봉 하나 월봉상 그려진 그런 모습이라서, 단기적으로 일단 9만원 근처, 9만원 전후까지는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죠? 예전의 고점은 약 한 1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카카오와 우리 앞서 말씀드린 SM, 이 두 종목,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종목이니까. 자, 카카오 실질을 모릅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오늘 잠깐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올라온 팩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은 아니죠.
자, 언제로 돌아갑니까? 이건 지금 5분의 1 액면 분할을 한 상태예요. 그죠? 뭐 액면 분할 이후 가격대로 우리가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죠? 어제도 그런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때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죠? 이런 사례인데요. 자, 카카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NHN처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이동평균선 우리가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이 이동평균선이 왜 결집이 될까요, 여러분들? 글쎄요, 이건 뭐 수학적인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계속 주가가 하락 상승을 반복함에 따라서 평균에 수렴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결집이 되게 되면 주가와 단기, 중기, 장기가 다 결집이 되면 무슨 얘기냐? 일단 힘의 기울기가 균형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매도의 압력이 세게 되면 주가는 하락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요. 또 매수의 어떠한 힘이 세게 되면 상승으로 자리 잡거든요. 희한하게 분기점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렇게 결집이 됩니다. 이동평균선과 주가 자체가 많이 결집이 되는데 카카오가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 카카오가 이 당시에는 지금 이제 14만원 이상 주가 형성이 됐지만 이 당시에는 2만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액면 분할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만원 아래에서 2만원 위에 계속 주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했죠. 자, 카카오의 계열사가 그때 적었느냐? 아니에요. 그죠? 지금보단 적을 수 있어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갖고 성장성을 갖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내수와 매도가 팽팽한 균형을 이룬 시점에서 이제 하루만 더 가볼까요? 자, 대량 거래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이 이어집니다. 7.8% 상승으로 마감이 돼요. 자, 이러면 균형점에서 이제 힘의 기울기가 위든 아래든 갔다가 결정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위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위로 결정이 되면 그죠?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2만원에서 출발을 했다고 치면 힘의 기울기가 물론 이제 등락이 거듭이 됩니다만 이때가 이제 2019년도 4월이에요. 그죠? 그럼 한 2년이 조금 넘었죠. 2만원짜리 주가가 물론 이제 중에 조정도 많이 받지만 2만원짜리가 3만원 3만원에서 4만원 코로나 때문에 다시 3만원 아래까지 이어지지만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8만원을 찍고 6만원 조정을 받고 다시 9만원 또 10만원 11만원 12만원 13만원 14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힘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카카오 사례를 통해서 보면 아직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그죠? 주가가 중장기 이동평균선 다 우상향하고 있고요. 주가도 그 위에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정배열로 전환이 한참 이전에 정배열이 되는 상태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걸 나타내거든요. 얘들이 다시 뭉치려면 수렴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이상 오르면 안 돼요. 그죠? 떨어지거나 옆으로 계속 장기간 횡보를 해야지만 얘들이 다시 한번 뭉치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카카오는 계속해서 오른다 아니면 횡보를 한다 또 아래로 좀 내려간다 어떤 게 가능성이 제일 많을까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는 많이 오른 만큼의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당장 내일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좀 매도를 결정할 때지 매수를 결정할 때는 좀 아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자, 일단 카카오의 사례를 봤고요. SM 같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SM 최근의 흐름인데, 자, SM도 한번 돌아가 보죠. 이게 이제 지난 5월 달인데요. SM도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주가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다 보니까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이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살짝 밑으로 처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SM이 위험하다. 근데 다시 말아올리면서 대량거래가 한번 나오죠. 그렇죠? 힘의 균형점이 상승 쪽으로 반전이 됐구나. 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은 횡보를 오랜 기간 했던 종목이 에너지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카카오처럼. 자, SM은 볼까요? 5월달에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밀리기도 하지만
쉽게 안 빠지죠. 즉 한번 힘의 균형점에서 힘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게 되면 쉽게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3만원짜리가 벌써 5만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얘는 좀 빨리 달린 경향이 있죠. 이전 카카오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너무 단기간에 올라온 그런 흐름이 보여요. 이렇게 본다면 그 다음 이제 접어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SM도 힘의 균형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세는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오른 종목군들 또 급하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NHN 다시 한번 볼게요. 자, NHN도 보죠. 여기가 힘의 균형점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가가 밀리고 오르고 횡보세를 보여줌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이제 중기, 장기, 단기가 다 주가까지 다 이렇게 수렴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뚜렷한 거래량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죠? 보니까 양봉이 나오긴 하는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거래가 증가를 하긴 합니다. 거래가 좀 의미 있게 좀 나왔나요? 그죠? 보니까 주가가 아직 큰 거래량은 안 나왔었는데요. 아하, 이제 거래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그래도 거래가 많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이제 이제 한 달도 안 된, 한 3주 정도 지금 올라서 7만원대 초반에서 이제 7만원대 후반, 겨우 이제 만원도 안 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NHN 같은 경우에는 앞서 카카오라든가 SM에 비해서는 아직 이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3주 올랐고요. 월봉상으로는 이제 한 달 오른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기관과 폭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간적으로 본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가 14만원까지 오는 무려 7배 이상 오르는데 한 2년이 조금 넘게 걸렸거든요. 그렇죠? 네. NHN도 그 당시에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비교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NHN이 지는 해가 아니라 앞으로 뜨는 해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회사들과 좀 비교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워낙 두 회사가 크잖아요. 카카오도 크고 네이버도 워낙 공룡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NHN이 따라간다? 사실 지금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죠. 워낙 그 두 회사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식은요, 여러분들 상상력이에요. 카카오가 이렇게 크게 오를지 네이버를 위협할지 우리가 상상을 했습니까? 2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2년 전 시세가 2만원에서 출발할 때 당시만 해도 네이버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어제는 시가총액 네이버를 이겼어요. 그죠? 오늘은 다시 또 3위 자리를 네이버한테 내주긴 했지만 지금은 네이버를 위협할 정도로. 그리고 최근 분석은 뭐냐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카카오가 성장성이 더 있다. 여러 가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네이버는 이제 글쎄요, 더 IPO라든가 또 카카오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성장 잠재력이 조금 둔화됐어요. 그죠? 카카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주가는 뭐냐면 앞으로 더 이슈가 이어질 그런 종목군들이 더 매력이 있거든요. 주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게 봤을 때 자, 카카오의 성장 잠재력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맞건 틀리던 간에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를 위협할 정도의 어떤 규모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지금은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그 정도의 어떤 규모가 됐다라는 겁니다. NHN 지금 당장 얘기를 해보면 무슨 카카오야 얘가 무슨 네이버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또 달라요. 1년 후에 2년 후에 꼭 1년 2년이 된다라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NHN 매력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와신 상담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NHN은 여러분 보시면 차트상으로만 일단 볼게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주가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죠?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지면 또 오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빠지면 또 주가가 오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박스권을 기대해 본다면 9만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이상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의 카카오라든가 지금의 네이버처럼 그렇죠.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실적 이런 이슈도 굉장히 커져야 돼요. 당연히 실적은 수반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NHN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고요. 매수 시점만 여러분들이 잘 정하시면 또 굉장히 큰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7만원대에서 지금 79,000원, 8만원까지 올라오니까 눌림목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종목도 한번 매수 시점을 노려볼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이걸 얼마에 산다 이런 말씀을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또 맞지도 않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죠?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정보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몰라야 돼요. 나만 알아야 돼요. 정보는. 그래야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지. 얘도 알고 쟤도 알고 다 아는 내용 갖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종목, 그런 정보를 가지고는 이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NHN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게임 회사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NHN이 이제 네이버랑 NHN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쵸? 사실 그 NHN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포탈하고 이 게임하고 그죠?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헤어졌다가 다시 뭉쳤다가 다시 헤어진 거예요. 자,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지금은 이제 네이버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게임이 캐시카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 결제 사업, 그 다음에 커머스, 이커머스죠. 전자상거래, 그 다음에 IT,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웹툰도 하고요. 엔터테인먼트, 또 음원 관련, 뮤직, 그죠? 그 다음에 뭐 여행사도 있고요. 온라인 티켓 예매. 여러분 티켓 링크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죠? 뭐 스포츠나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뭐 인터파크의 대항마로서 티켓 링크 많이들 이용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출액은 주로 뭐 결제 광고 제일 많죠. 지금은 게임이 원래는 제일 많았는데 이 페이코라든가 또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이런 간편 결제, 오프라인 결제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상황에서 광고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컨텐츠, 커머스, IT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IT 비중이 많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NHN이 게임 매출이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했고 웹보드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포커 게임이라든가 뭐 고스톱 여러 가지 장기 바둑.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도 그동안에 많이 했었고 지금은 완화를 시켰다라고 하지만 사행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그동안 규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게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위축이 됐죠. 그렇다고 해서 PC 게임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이 좋아졌느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대신 이 커머스, 결제, 광고 이 부분이 많이 좀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좀 많이 위축이 된 그런 상태인데 자 이제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점차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게임도 온라인 모바일 게임 합쳐서 많이들 지금 신작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제 부분도 그렇고 뭐 한국 사이버 결제가 워낙 잘 나가는 PG사잖아요. 그죠? 뭐 웹툰 서비스라든가 코미코 그 다음에 음원, 뭐 커머스, 또 IT, 여행, 온라인 티켓 예매. 특히나 이제 온라인 티켓 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백신 어떤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공연이라든가 스포츠 관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많이들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하나의 또 모멘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NHN 벅스 뮤직이죠. NHN 토스트,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뭐 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NHN 고도 이게 이제 NHN 고도라고 하는 게 온라인 쇼핑몰 구축하는 솔루션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카페24라든가 코리아센터 같은 그죠? 쇼핑몰 원스톱 서비스 구축부터서 결제 다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NHN 고도가 그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지금 가치가 한 1조 원 정도 평가를 받는다고 그래요. NHN 고도가.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카페24라든가 코리아센터가 시가총액이 뭐 6천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NHN 고도 상장이 되게 되면 그 가치를 평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글쎄요. 이 NHN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NHN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계열사만 벌써 1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NHN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코라든가, 그죠? 페이코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에 많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였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수혜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페이코에 대한 기대, 한번 더 해볼 수 있고요. 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제 불리한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NHN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도 그렇고요. 앞서 말씀드린 SM도 그렇고, 또 하이브라든가 기타 주식공장 TV에서 다루는 이런 종목군들이 궁금하신 분들 현대투자문자회원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료입니다. 무료 아니에요. 요즘은 가입을 3개월 먼저 하시고 한 달 내에 괜찮다, 마음에 든다, 나랑 잘 맞는다 하시는 분들이 추가금을 내고 6개월 또 12개월 이렇게 연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내에는 가능하니까 먼저 3개월 먼저 여러분들 시도를 해보시고 본인하고 잘 맞는지 한번 여부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은행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가입이 되고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요. 구독하기, 또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